그럼 우주 공간에는 별과 별 사이에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겠지만 알 수 없는 입자들까지 포함해서 티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티끌이 완벽하게 균질하면 별이 형성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좀 밀도가 높고 어떤 부분은 밀도가 낮고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지. 그럼 좀 밀도가 높게 있는 부분이 있고 밀도가 낮게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밀도가 높은 부분 쪽으로 작은 것들이 모여들어요. 그 모여드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점프했을 때 지구 쪽으로 내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했었지. 둘은 힘이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만류인력이 존재하나 둘의 힘이 같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게 잘 가속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달라붙게 되면 거대한 구름 덩어리 같은 이런 성운이 형성되게 되겠지. 근데 이 성운 내부에서는 되게 특별한 조건을 갖추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는데 혹시 원시별 탄생 조건 기억납니까? 원시별 탄생 조건 일단 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자, 일단 여기가 성운이에요. 여기가 성운이고 이 내부에서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은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입자들은 몰려들었는데 아직 뭔가 충돌은 많이 하지 않아서 온도는 뭐 비교적 낮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낮으면 입자들끼리는 잘 뭉치지. 그래서 더 잘 뭉치고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나다 보면 어느덧 원시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원시별이 된 단계에서는 계속 중력 수축을 거듭해서 내부의 온도를 높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지만 원시별이 된 다음부터는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계속 높아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원시별 상태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1000만 켈빈 이상이라고 했었지. 기억납니까? 외워달라고 했었지.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만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주계열성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 아무나 주계열성이 안 되죠. 1번은 내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을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 내부가 포인트다, 그치? 내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을 하면 주계열성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에서 봤을 때 크기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갖추면 주계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기가 일정한 이유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인데 어떤 부임의 평형 상태냐면 안으로 모이려는 중력이라는 힘과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라는 힘의 크기가 같으면 평형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는 사이즈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계열성은 자신의 일생의 몇 퍼센트를 주계열성으로 지내게? 만약에 얘의 수명이 100살이면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몇 살까지가 주계열성이게? 90살까지. 그러니까 전체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시기예요, 그죠? 이 90%라고 하는 거는 일생의 90%를 주계열성 상태로 보낸다. 그럼 이 주계열성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내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을 하니까 안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이 바깥쪽에는 이렇게 행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는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상태로 100살인 별은 90살까지 지내게 돼요. 그럼 이제 남은 10년이 남아있는 시기까지 왔다 하자. 90살이 됐어, 이 별이. 그럼 이때부터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그랬잖아. 선생님 지금 별로 친구가 없어. 왜 친구가 없냐면 거의 대부분 손절을 했어요. 왜 손절을 했냐면 그 친구랑 야, 너 나랑 이제 만나지 말자. 이런 손절이 아니야.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거지. 왜냐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어릴 때는 뭐 맞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나다가
근데 좀 어른이 되니까 불편해. 그냥 나의 삶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맞추면서 살겠니? 그래서 좀 안 맞으면은 그냥 거리를 두다 보면 걔도 나하고 안 맞겠지. 내가 걔랑 안 맞으면 그러면서 이제 또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 별도요 주계열성까지는 찢고 뽑고 크기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얘들아. 이러고 있는 거야. 안쪽으로 막 수축하려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게 주계열성이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니는 네가 할 길을 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겠고 너는 그냥 너가 할 길을 가 돼서 이 내부는 계속 수축을 계속 하다 보니 헬륨이 다 됐어. 이제 안에 있던 수소가 다 소진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헬륨이 되었어요. 그럼 얘가 헬륨이 되면 온도가 엄청 높아. 왜냐면 얘가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헬륨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헬륨이 다른 온도가 되려면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1억 켈빈에 지금 육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온도가 엄청 높아져서 헬륨까지 되고 나면 얘가 뜨거우니까 이 주변부가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바깥쪽은 또 거기까지 온도가 못 미치면 이렇게 수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이때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적색거성은 주계열성보다 크기가 커. 왜냐면 안쪽은 수축하지만 바깥쪽은 팽창하려는 힘이 되게 커졌거든.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만약에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륨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탄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 그럼 탄소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 바로 못 그려서 좀 동그라미 이렇게 넣을게. 그다음 그 주변에는 뜨겁겠지. 그래서 똑같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 껍데기는 이렇게 수소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있는 헬륨마저도 다 소진이 될 수 있겠지. 그럼 모두 소진되고 나면 안은 완벽한 탄소가 되어버리고요. 그 주변에는 물론 핵융합을 해야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최종 원소만 좀 그려볼게.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소까지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이 칠판에 그린 내용은 태양만한 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적색거성이라고 시작했지. 적색거성이 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라는 주계열성만한 그런 별일 때 적색거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적색거성 단계에서 쭉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부와 외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변부. 중심부는 탄소 덩어리만 남았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 그럼 주변부는 지금 수소하고 헬륨 기체가 뭔가 행성 모양의 성운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행성상 성운을 이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있던 수소 헬륨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 그냥 나는 바깥쪽으로 갈래 하면서 이렇게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동그란 탄소별이 이렇게 되는 거지. 탄소만 남아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게 얘가 백색 외성인 거고 요 바깥쪽에 있는 이 구로 생긴 가스구 있죠. 속이 빈 가스구. 얘가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행성상 성운이 되고 나면 얘는 누군가의 성간 물질이 돼. 누군가의 성간 물질이 되어서 또 별이 진화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나 이 백색 외성은 뭐 큰 이슈가 없으면 우주 공간에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식겠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식어서 그냥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야. 다이아몬드 별이 되어버리는 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어느 별이라고? 태양만한 별. 태양만한 별은 이렇게 진화하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볼게. 적색거성 말고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가 있어. 거의 그림이 똑같다 보니까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태양보다 최소 10배 이상인 별.
태양이 가지고 있었던 질량의 최소 10배 이상인 별은 여기 주계열성 다음에 어떤 별이 되냐면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의 뜻은 초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엄청 커지는 거지. 그럼 이 내부가 어떤 것까지 생기길래 이렇게 커지냐면 사실 진화과정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까지만 똑같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진화과정은 뭐냐면 탄소까지 됐지. 그럼 탄소가 규소가 되기 시작해. 그 다음 원소가 될 수 있는 질량이 처음부터 원료가 그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었던 탄소로 변한 게 또다시 규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심부의 규소 그냥 조그맣게 적다. 탄소가 규소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겠니? 똑같이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거고 수소가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 이전 구에는 마찬가지로 수소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관계가 되겠니? 어떤 그림이 되겠니? 규소가 철이 되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게. 규소가 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바깥쪽은 똑같습니다. 지금 과정이.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규소가 될 거고 또 어렵다 그지? 헬륨이 탄소가 될 거고 수소가 헬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수소가 남아있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완벽하게 이 규소가 다 철로 변해버리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 내부의 그림을 보면 안은 철이 있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는 규소가 있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는 탄소가 있고 그 다음은 헬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가 되면 이제 끝이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딱 철까지입니다. 얘들아, 철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게? 철의 원자 번호 몇 번일까? 26번이거든? 그럼 26번이면 이런 의문이 있어. 그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원소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26번까지 철인데 그 전에 언급되지 않은 원소가 너무 많잖아. 지금 몇 개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 그거 다 못 써서 안 쓴 거예요. 알겠지?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생길 수 있어. 뭐 네온도 생길 수 있고 황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적겠냐고. 25개를 앞에 있는 과정을. 그리고 사실 과학자들도 명확하게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가 철은 가장 안정한 원소니까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는 생겼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막 어떤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이야기로 원소를 여기까지 적은 것이지 철 이전의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다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철은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의 내부에서 철까지 생기게 되면 온도가 약 30억 켈빈 정도가 될 거야.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럼 30억 켈빈이 되게 되면 엄청 뜨겁잖아. 근데 다른 원소로 핵융합은 안 돼, 철이. 그럼 이제 무슨 선택을 하냐면 터지자.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너무 온도가. 그리고 너무 온도가 압력이 높으니까 이제 터지자라고 하면서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신성도 맞고 초신성 폭발도 맞는 말이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초신성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봤는데 초신성 폭발을 관측한 거야.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도 초신성 폭발 과정을 관찰한 게 객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초신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사실 별이 죽어가는 과정인데 하늘을 보면 얼마나 많은 빛과 열을 내겠니? 그럼 사람들이 이제 번쩍거리니까 별이 탄생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초신성이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신성 자체가 새로운 별 탄생인데 거기 폭발까지 굳이 집어넣어야 되나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문제집마다 초신성으로 쓰는 문제집이 있고 초신성 폭발이라고 쓰는 문제집이 있어. 근데 초신성 폭발이 약 90%, 초신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10%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때 열감력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지게 되는 초신성 폭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원소들 있지. 걔네들이 다라락 생겨나게 돼버린 거야. 왜냐면 그때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막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어떤 원소가 걔네들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많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26번까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가 터지면서 갑자기 무거운 원소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이제 초신성 폭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탁 터지고 나면은 중심부가 남기는 남나가? 중심부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초신성 폭발을 겪고 중심부로 가면 이쪽으로 지울게.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중성자 별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블랙홀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자, 중심부를 봤을 때 중성자별에서 끝나는 경우는 처음에 태어나기를 태양의 약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태어나면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태양의 10배 정도?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면 중성자별이 되고 이 블랙홀은 태양의 질량이 있다면 태양의 30배 이상의 크기였다면 처음에 출발 현상이 그럼 우리는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별은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 경로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